우리 수식 만들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을 만들 때 그때 이제 개수를 구할 때요. 개수를 구할 때 그때 배열 수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방법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방법 1, 2, 3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함수만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sum하고 if를 같이 써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 count하고 if를 같이 써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때 이제 조건, 특정 조건에 맞는 그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때 조건 곱하기 1을 해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우리 개수가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sum하고 if를 같이 쓰겠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조건 컴마 1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unt하고 if를 같이 쓸 때도 조건 컴마 1하고 그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if를 같이 썼냐 안 썼냐 그 차이가 조건 뒤에 우리가 컴마를 찍냐 아니면 이제 if가 없을 때는 곱하기를 묶냐 그 차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데 개수를 구할 때도 조건이 하나일 때가 있을 거고 조건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이 한 개든 여러 개든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조건이 여러 개면 그냥 조건 쓰는 부분만 계속해서 연결해서 계속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헷갈릴까봐 제가 따로 아래쪽에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 sum이라고 함수 요거 하나만 썼습니다. 그때 조건하고 이거를 이제 곱하기로 이렇게 묶게 되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개수를 세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sum하고 if, count하고 if를 같이 써도 또 똑같아요. 조건 1번하고 조건 2번을 전부 다 이제 곱하기로 다 묶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얘하고 얘는 이제 if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조건 다 쓰고 컴마 1이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첫 번째 거는 우리 썸만 있잖아요. if가 없기 때문에 곱하기 1 그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서 쓴 그 식이랑 이 아래쪽에 쓴 식이랑 똑같다고요. 그때 이제 조건하고 조건을 묶을 때 지금처럼 곱하기로 그렇게 이제 묶어도 되고 우리가 if 함수를 써서 조건 첫 번째 거 쓰고 또 if를 또 열어서 조건 두 번째 거 쓰고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 앞에 있는 이 if 조건을 만족을 해야 두 번째 if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도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두 번째 if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풀면서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있을 때, 자, 여기다가 이제 인원수를 이제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 수식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여기다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표를 요 아래쪽으로 좀 옮길게요. 요 아래쪽으로 좀 옮겨 놓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이제 계산을 할게요. 그리고 이 옆에 부분, 이 부분을 이용해서 배열 수식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제가 그것들을 전부 다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열 수식으로 이제 개수 구하는 그 식 좀 아래쪽에 쓰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요. sum이라는 요 함수 하나만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su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제 내가 조건을 쓸 거니까 조건 가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조건만 우리가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 조건 여기다 이제 조건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곱하기 1을 해서 그 값에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sum하고 if하고 같이 쓰는 방법이요. sum이라는 함수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f라고 쓰고 또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if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건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1이라는 값을 내보내달라. 1이라는 값을 내보내주고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냥 거짓일 때는 아예 안 쓸 거예요. 안 쓰고 맨 뒤에 가서 이제 sum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unt하고 우리 if를 같이 써서 우리가 또 개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하니까 count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같이 쓸 거니까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1.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1이라는 값을 내보내달라. 그렇게 쓰고 이제 if 가로 닫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count 가로만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해서 우리가
개수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배열 수식을 작성할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인원수 구해라, 인원수 구해라, 인원수 구해라 해서 우리 세 칸 구할 거죠. 그때 저는 이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이 첫 번째 칸 계산할게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두 번째 칸 계산하고요. 세 번째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요 세 번째 칸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좀 보세요. 첫 번째 거에다가 는이라고 쓰고요. 우리 썸이라고 일단 쓸 겁니다.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조건은 우리가 이 부서가 지금 이만큼 들어있죠.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 영업 일부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 다 썼어요. 다 썼으면 뒤에다가 이제 우리 조건 가로 닫아주고 그 뒤에 가서 이제 곱하기 1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썸 가로 닫아주고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을 작성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2명 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돼요. 지금 여기 부서를 봤을 때 영업 일부가 지금 여기 한 명 있죠. 그리고 또 아래쪽에 이쪽에 한 명 있네요. 이렇게 해서 2명 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길래 개수가 나오지 인원수가 나오지 그거 좀 보자고요. 제가 지금 여기다 식을 쓸 때 지금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B의 9번까지 그 영역의 데이터랑 우리 A의 12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서로 이제 비교해 줬다고요. 자, 그럼 요 비교한 거 좀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그거 똑같이 여기다 쓴 것처럼 조건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제 서로 똑같은 거 찾아서 달라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칸이랑 이 영업일부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이랑 이 영업일부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고요. 세 번째 칸이랑 영업일부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칸까지 전부 다 이제 물어본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결값이 나오나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요. 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얘랑 이제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비교해 줄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으니까 이제 true 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서는 이 영업 3부랑 영업 1부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칸에서는 영업 3부 이거랑 세 번째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요 데이터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고 그 밑에 칸에서는 또 이 네 번째 칸이요. 네 번째 칸에 들어있는 이 값이랑 이 영업 1부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칸까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비교해 줄 거예요.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거 영업 일부랑 똑같은 그 데이터일 때만 true 값이 지금처럼 나오고요. 만약에 똑같지 않다 그러면 지금처럼 false 하고 그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비교를 했으니까 맞았다 틀렸다 참이다 거짓이다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true하고 false 값이 나오는데 우리 true 값은 숫자로 따지게 되면 1이고요. 우리 false 값은 숫자로 따지게 되면 이제 0입니다. 0.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식을 쓸 때 이렇게 이제 조건 비교한 거 그 결값은 true false하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거기다 이제 곱하기 뭐를 해줬어요? 곱하기 1을 해줬죠. 그러면 그때 이제 배열 수식처럼 제가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앞에 있는 이 논리값에다가 곱하기 1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서 나온 이 논리값 있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1이라고 나오고 그거를 이제 밑으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true 값은 이제 1이라 그랬죠. 1 해서 1 곱하기 1을 해서 1이라는 값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false는 이제 0이라 그랬죠. 해서 0 곱하기 1을 해버리니까 false일 때는 전부 다 이제 0이라는 값이 그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만큼의 우리가 뭘로 묶었어요? 썸으로 아까 묶었죠. 이만큼의 이제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1하고 더해서 이제 2하고 그렇게 이제 인원수가 구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는 게 우리 배열 수식이에요. 배열 수식. 지금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게 되게 쉬워요.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사용하는 공식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게 쉬워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배열 함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요. 처음 보니까 당연히 어렵죠.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것도 보다 보면은 적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에서는 이 두 번째 식 있죠? 썸하고 if하고 같이 이용해서 제가 여기다가 인원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쓰면 되죠? 조건은 뭐요? 이 부서들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번에는 영업 2부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식을 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다 썼으면 뒤에다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을 내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1이라는 값을 반환하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if를 쓸 때 조건 쓰고 참 쓰고 거짓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짓을 생략해 버릴 거라고요.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생략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지금처럼 if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sum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 수식 다 썼으니까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영업 이부도 2명 있대요. 자, 지금 부서 보세요. 부서에 보니까 영업 이부가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렇게 이제 2명 있는 게 맞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얘네들처럼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비교한 게 여기 B의 2번부터 9번까지 우리 부서가 들어있는 그 범위에서 A의 13번 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줬죠. 자, 그거를 똑같이 여기다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칸에서는 이 첫 번째 이 부서명이랑 그 다음에 내가 비교하라고 찍어준 요 A의 13번 셀 요거랑 이제 서로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그리고 그 밑에 칸에서는 이 영업 3부랑 이 두 번째 있는 이 부서명이랑 요 A의 13번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밑으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값들을 비교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트루값 나온 거 보세요. 트루값이 지금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보니까 트루값 나온 게 영업 2부일 때만 트루값이 나오고 영업 2부랑 똑같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렇게 이제 true하고 false하고 나왔을 때 지금 제가 여기다 식을 쓸 때 이 조건을 비교해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을 내보내 달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true 값이 써 있을 때만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오고 false가 나온 이 값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그때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지금 요 두 개 값을 서로 비교해요. 비교하고 이 식에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을 내보내 달라 그랬죠. 해서 true일 때만 지금처럼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반환이 된 거고, 이 반환된 이 값들의 sum 뭐를 구해달라?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1하고 1을 서로 더해서 2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2하고 나온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요. 세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랑 똑같죠? 똑같은데 뭐만 바뀐 거예요? sum이냐 count냐 함수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count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비교해줘야죠. 자, 부서명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번에는 영업 3부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또 어떤 값을 내보내달라? 1이라는 값을 내보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다 썼으면 이제 우리 if 가로 닫고 그 뒤에 가서 우리 count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 다 썼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영업 3부는 총 몇 명이다? 4명이다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부서가 쭉쭉 들어있는데 영업 3부가 여기 2명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영업 3부가 여기도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총 4명이다 하고 4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 식을 쓸 때 지금 조건 비교한 거 있죠. 자, 요거 좀 이제 여기다가 한번 또 써보자고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조건 비교한 게 요만큼이요. 그럼 여기서는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첫 번째 칸이랑 여기 있는 영업 3부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비교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칸에서는 두 번째 칸에 들어있는 이 값이랑 이 영업 3부랑 똑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true다 false다 하고 그렇게 나와요. true 값 나온 거 좀 보세요. true 값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때 부서명은 뭐요? 영업 3부, 영업 3부, 영업 3부 맞죠? 해서 영업 3부가 이렇게 이제 4개가 있기 때문에 요 4칸만 true 값이 나온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false하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도 제가 식을 쓴 거 보게 되면 이 조건에 만족할 때만 어떤 값을 내보내달라? 1이라는 값을 반환해 주세요. 그거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true 값이 나왔을 때만 이제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올 거고 나머지 false일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요 1에 count, 개수를 세달라 해서 우리 4개 하고 그렇게 이제 개수, 건수, 인원수가 구해지는 겁니다.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개수, 건수를 구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하더라. 이거는 아예 공식이에요. 공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해서 개수를 구해라.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함수를 보니까 sum만 있다.
그러면 지금 요 함수 식을 이용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요 공식 세 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지나가셔야 돼요.